자, 신경.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신경의 전체 무리를 신경계라고 하지.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추신경계에는 뇌, 그리고 아래쪽으로 척수, 그죠? 그 다음 양쪽 몸으로 다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 그래서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모든 신경은 다 말초신경계다. 여러분 먼저 뇌 구조와 기능, 그 다음 척수의 기능, 그 다음 말초신경계 기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오늘은 뇌 구조와 기능 알아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뇌를 한번 그려보자. 좋아. 일단은 좀 우리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의 안쪽을 그려보면, 자, 이게 코라고 했을 때 위로 이렇게 뒤통수가 있다면 이게 목이 되겠죠? 이렇게 목. 자, 여러분 여기에서 대뇌는 이렇게 머리의 윗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권투 장갑을 꼈을 때 이 부분은 꼭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같죠? 여기를 옆부분이다 그래서 측, 두옆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뇌는 이렇게 권투 장갑을 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요. 이렇게 생긴 소뇌가 또 있어요. 소뇌. 그래서 빨간색은 대뇌, 파란색은 소뇌. 자,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뇌와 뇌 사이라 그래서 간뇌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뇌 밑에는 중뇌, 또 중뇌 밑으로 연수 이렇게 연수가 이어져 있죠. 아이고, 여기 좀 똑같은 색으로 했는데 일단 명칭을 써봅시다. 명칭. 여기 대뇌, 대뇌. 그 다음 뒤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소뇌. 뇌와 뇌 사이다. 간뇌. 그 다음 중뇌. 아래쪽이 연수. 중뇌랑 연수 사이에 여기 이어주는 다리가 있대요. 그 다리를 뇌교라고 하는데 뇌교는 그냥 위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지워졌으니까 중뇌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중뇌. 그 다음 있죠 여러분, 간뇌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간뇌 한번 다시 중요해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대뇌는 겉부분이 회색이에요. 회색으로 그릴걸. 잘못했네. 자, 회색. 여기 대뇌 겉부분이 회색이고 그 안쪽, 그 깊숙한 안쪽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대뇌 껍질이다. 그래서 겉 피자를 써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주름이 굉장히 많아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이게 주름입니다. 주름. 대뇌에는 많은 주름이 있다. 대뇌가 맡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뇌가 하는 일. 대뇌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죠. 생각. 좀 어려운 한자로 사고. 그럼 사고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미루어 짐작하거나 과거를 추측하거나, 그죠? 추리나 예측.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판단, 그죠? 옳고 그름. 또는 뭐 좋아하다 이런 기호 등등의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의지. 대뇌에 의해서 뭔가가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의지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의지에 의해서 몸을 움직일 때는 골격근으로 움직여요. 골격근의 운동을 하게 되죠.
저기로 가고 싶다. 그럼 걸어가는 거잖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이완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단어를 알아두세요. 꼭 이 단어. 의지와 관련된 운동, 골격근의 운동은 대뇌의 명령에 따라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지를 받아들여서 골격근이 움직일 때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 수의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의가 요 의지의 의겠죠. 그다음 수는 받는다. 의지를 받아들여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수의 운동이 아닌 건 뭐라고 할까요? 네,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거든. 이거랑 반대되는 불수의 운동. 불수의 운동은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니까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좋겠다. 어떡해. 사라졌어. 다시 실행. 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번에 손해 한번 살펴볼게요. 손해. 자, 손해는 대뇌 운동을 좀 도와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움직일 때 균형,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잡을 때 도움을 줘요. 사실 균형을 잡을 때는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몸의 균형이 이게 어느 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위아래가 막 바뀌어버리는 갑자기 천장이 땅바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어지러움은 단순한 빈혈 이런 거랑은 달라요. 그 손해가 균형을 받아들일 때 귀의 전정기관에서의 자극을 수용해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거든. 근데 그 귀의 전정기관에는 이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 이석이라는 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삐끗 넘어진대. 또는 굴러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똑바로 서 있을 때 내가 바르다라고 인식하는 건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몸은 똑바로 있지만 똑바르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말 철푸덕 쓰러지게 되고 위아래 좌우가 막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돼요. 그게 전정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병을 이석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울어졌거나 뽑아져 나온 이석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손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떤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사람들은요. 손해가 굉장히 발달한 거죠. 손해가 엄청 발달. 자, 여러분 김연아 선수처럼 막 트리플 악셀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어떤 훈련이나 또는 어떤 선천적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손해 균형 감각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좀 쉬운 거부터 할게. 여기 중뇌. 중뇌는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 눈과 연결이 돼가지고 눈의 운동. 좌우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눈은 빛을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눈을 확대해 보면 눈은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 그 눈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안 가려진 부분이거든.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그린 요 부분을 뭐라 그래? 홍채. 이 홍채는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한번 하나 더 그려볼게요. 피카소네, 피카소. 그치? 홍채가 짧아지면 이렇게 짧아지겠지. 짧아지는 거야. 짧아져? 그러면 요 홍채 안쪽에 있는 눈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 커졌죠? 이게 커졌죠? 우리가 이 부분을 동공이라고 그래, 동공.
그래서 홍채가 짧아지면 동공이 커져요. 커져. 그럼 우리가 밝은 곳에 갔을 때는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밝아. 밝아. 그래서 홍채가 길어지면서 빛의 양을 좀 적어지게 하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는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홍채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중내의 조절로 중내의 명령으로 조절이 되는 거다. 뿐만 아니라 뭔가가 갑자기 확 날아오는 경우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리죠. 눈을 이렇게 감아버리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지에 의해서 조절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이런 반사 운동, 눈의 반사 운동은 중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눈을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운동 이런 것들은 중내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간뇌가 좀 중요한데 간뇌. 이 간뇌는 일단 써봐. 자율신경 조절 중추다. 와, 여기 어려운 말이 두 가지가 나왔죠? 어려운 말 두 가지. 자율신경이랑 조절 중추라는 말 나왔는데 이 중추는 왕이야, 왕. 킹. 그럼 킹이라고 생각하면 돼. 킹. 왕. 아이고. 내가 조미욱이라 옥을 쓰고 있어. 왕이라고. 미안. 그러니까 뭐냐면 자율신경이 왕이라는 소린데 그럼 자율신경은 뭐냐? 선생님 이거 영어 단어로 찾아봤더니 오토노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이라는 거지, 자동. 내 몸이. 여러분 이 앞에는 내 몸이 라는 말을 붙여야 되고요. 여기서 내 몸이라는 건 나의 내장이야. 그래, 이렇게 쓰자. 나의 내장이. 나의 내장들이 내장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럼 나의 의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의지를 담은 운동이 수운동이다. 그러면 의지를 담지 않고 몸이 알아서 할 때 그 운동은 뭐라고 얘기할까? 수의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두 가지.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 신경 그리고 부교감 신경. 여기서 이 부자는 교감과 반대된다 그런 의미야. 예를